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결혼을 하면 그러면 뭐 장려금이라든가. 기본급의 100%를 준다던가. 오, 그래요? 출산을 하면 또 몇백만 원 주는 게 또 있었고 옛날부터 결혼할 때도 주는 게 있었고. 와. 근데 네. 사내 커플이셨잖아요. 네. 그러면 두 배로 받나요? 아, 좋은 질문이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생각 안 해봤는데 정말 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의 삶에 대해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이 있어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나이가 많으면 돈이라도 많아야 남자랑 결혼도 하고 그러지요. 원피스를 입고 갔더니 김 과장 드디어 선보는 거야? 저를 보면 결혼 말고 떠오르는 게 없는 걸까요? 돈 얘기를 이게 계속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예,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결혼을 하면 그러면 뭐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주는 회사는 없나요? 결혼하면은 뭐 기본급의 100%를 준다던가. 오, 그래요? 뭐 이런 회사도 있었고요. 오. 예, 어떤 뭐 축하한다라는 명목으로 몇십만 원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네. 오. 뭐 출산했다고 하면은 뭐 꽃바구니라도 하나 보내주고, 어. 뭐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도움이 되는 뭔가가 들어오지는 않는 거. 있긴 있었죠. 예. 조금씩은 있는데 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주는 게 어딥니까? 그렇다고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갑자기 또 생각해보니까. 전 지금 회사도 그렇고 이전 회사도 그렇고 사실 경제 지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예, 아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있으면 자녀 수당을 주고 있고 매월 자녀 수당. 예, 자녀 수당을 주고 있고 이전 직장 같은 경우에 출산을 하면 또 이렇게 몇백만 원 주는 게 또 있었고 옛날부터 결혼할 때도 주는 게 있었고 와. 네. 좋다 진짜. 예, 그래서 아이를 낳은 거 어린이집에 대해서 늘 수도 있었고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할 수 있게 회사가 좀 구조적으로 만드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네. 사내 커플이셨잖아요. 네. 그러면 두 배로 받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요? 그래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논쟁이 한참 된 적은 있었어요. 충분히 논쟁이 될 만하네요. 논쟁이 왜 예. 두 배로 안 주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가 있고 내가 다른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면 두 배로 배로 받을 받을 텐데. 텐데 라는 그쵸. 얘기는 있었는데요. 회사 안에서 복리후생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사내 커플인 경우에 어린이집에 있는 포션을 따로 놔서 그리고 우선순위를 좀 더 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거에서 예를 들어서 학자금 대출이라고 한 명에 대해서 두 명이 나오지 않고 한 명만 나오고 이렇게 구분이 좀 돼 있었어요. 하나로 한 구간이 명만 이렇게? 예, 구간이라기보다 항목별로. 항목으로? 이거는 중복이 가능.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하나만 가능. 둘 중에 하나만. 이런 식으로 그게 쫙 리스트업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사내 커플이어서 받는 뭐 어떤 다른 그런 게 있었겠나요? 사내 커플이면 뭐 회사에서 주택자금 뭐 구입이든 전세자금 대출할 때 가점을 좀 더 주고 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좋았겠네요. 네, 그런 제도들은 되게 좋았어요. 좋은 회사여서 그런 건가요? 그쵸. 그쪽으로? 네. 회사마다 달라. 그래요. 달려요. 복리후생은 그 회사의 제도니까. 근데 그러면 어디가 그런 걸 하더라면 또 서로 벤치마킹을 하니까 네. 점점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복지를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네. 그런 걸 많이 신경 쓰는 회사였으니까요. 회사 기업도 자체가. 천차만별이라서. 그렇죠. 네.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아닌 데는 사실 그런 베네핏을 주는 데가 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또 철없는 질문이 생각났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 축의금을 네. 확인해 볼 때 동료들이 네. 이쪽에도 넣고 이쪽에도 넣던가요? 보통 그러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갑자기. 좋은 질문이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이에요. 생각 안 해봤는데 정말 예. 좋은 질문인 좋은 것 질문. 같아요. 그러면 이전 직장이 사내 커플이 정말 많아서 사내 커플이 아, 그래요? 임원인데 사내 커플이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혼이세요? 네? 재혼이세요? 어떻게 알았지? 이게 무슨 상황이죠? 재혼이세요? 물어본 요거는 얘기하지 말자. 이게 뭔가 잠깐만. 어떻게 알았어요? 생각 안 해봤는데. 와. 오늘 뭐 이게 시간이 뭐지? 받은 것 같아. 예. 네. 재혼이 네 아무튼 네네네. 아무튼 넘어가겠지. 자, 그래서 보면은 뭔 얘기했어? 축의금. 축의금. 보통 자기한테 더 친한 사람한테 내죠. 아. 두 명한테 나눠서 내는 사람도 있긴 해요. 일부러 진짜로 나눠서 내는 사람도 있긴 한데 25,000원씩 이렇게. 5만 원. 그건 좀 놀리는 거 아닐까? 2만 5천 원. 아니. 그럴 때 나는 10만 원씩 빡빡 꽂지. 이게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10만 원씩 꽂는다는 게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좀 축의금 낼 때 좀 애매하거든요. 진짜 친한 뭐 선배라든가 그런 사람이면은 10만 원을 내지만 그냥 5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보편적으로 그냥 5만 원 네, 아니야? 5만 원 정도. 네.
그러면은 10만 원은 꽂는 기준은 뭔가요? 뭐 이런 애라든지. 그쵸. 진짜 친한 애. 이런. 네. 이런 애라. 그쵸. 근데 진짜 친하면 더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10만 원이 보통 친할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 경계 아니야, 딱? 친하다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는 10장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 나는. 10장부터 시작을 하세요? 예, 그쵸, 그쵸, 아무래도. 얼마까지 내보셨길래? 20까지 내봤어요. 아니구나. 30까지도 내봤구나. 예. 어느 정도에서 해줬는데요? 30원? 평생 갈 수 있는 친구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예. 우리 저기 커뮤니티 있어요. 그 병신들의 합창이라고. 예? 저희 단톡방에. 예. 네. 예, 뭐 오래된 친구들이죠. 예. 형제 같은 사람들. 형.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운구할 애들이죠. 그 거의. 정도면 30이군요, 보통. 그렇죠. 예. 그렇게. 저는 사실 조금 더 하긴 하는데 야. 잘 살아서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 친한 분 회사 그냥 동료인데 이렇게 청첩장 받고 이러면 그냥 보통 잘 안 가고 5만 안 원을 가지. 보내드리고 나도 안 가요. 제가 팀원분이든 이렇게 그래도 친분이 있다 그러면 10만 원을 하고요. 야. 보통은 10만 원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친한 친구들은 최소 2, 30 아예 친한 분들은 저희 100만 원씩 받아준 적도 있어요. 예? 꼬맹이 때 두당 100만 원이요? 서로 이렇게 어차피 도는 거니까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했었어요. 야, 더 센데? 와. 와. 저도 근데 네. 비슷한,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전자제품을 선물해 주는 맞아요. 선물 사줄 때도 있었고 그런 거 경우도 네. 많죠. 네. 몇 명이 안 되니까요. 그 그쵸. 멤버들만 딱. 아무튼 요점은 그건 것 같아. 근데 어차피 다 돌려받을 거라서 이제 100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친구들은 그랬죠. 네. 요즘은 이제 또 아예 좀 포기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100만 원 내는 게 되게 억울할 수도 있어요. 못 그렇죠. 돌려받을 안 치는- 돈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축하의 의미로 주는 거라서 돌려받는다는 개념으로 사실 뭐 아까 친한 친구니까 그건 뭐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축하의 의미가 더 강한 거거든요. 네. 난 그래서 그런 생각 좀 안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어디 가서 축하를 하고 축의금을 내고 뭘 했으면은 이걸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많아요. 계시더라고요. 많아요. 이걸로 네. 끝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맞아요. 좋은 건 좋은 거 딱 털고 그냥 내 지출로 끝난 거지. 그거를 이제 회수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뭐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한탕 훅 가져가려고 하는 거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저도 사실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냥 뭐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돈을 딱 주고 말았으면 됐지. 뭐 어차피 저도 결혼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고민되면 아예 안 해요. 네? 차라리 그렇게 고민되는 관계는 사실 안 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냥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결혼식 이후에 별로 연락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다가 그냥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평소에 연락을 전혀 안 하다가 되게 애매하죠. 네, 그럴 때는 그냥 안 하고 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서로 그게 쿨하지. 네, 그게 오히려 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했다가 내가 오히려 어색해라. 손해를 봤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 수도 있고 괜히 했다가 또 애매하게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럴 경우는 안 하고 그냥 안 받고 그게 오히려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직장 내에서 누가 동료가 결혼을 할 때는 보통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네. 보통 네, 5만 원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5만 원 많이 하시는 것 것 같아요. 왜냐면 딱 그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끝나잖아요. 깔끔하게. 그쵸, 네. 깔끔하죠. 5만 원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자,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했잖아요. 네, 결혼을 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대비를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만약에 결혼을 내가 할 거면은 돈을 얼마씩 좀 모아야 될까 이런 생각 좀 하거든요. 자금. 남자분이시니까 이 여자분 남자분 요즘 그쵸, 솔직하게 그런 거 요즘은 뭐- 기준이 막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세 분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해보셨죠? 결혼이요? 아니. 결혼 자금 마련. 결혼 자금 마련 저도 준비는 노력. 사실 안 했었고 안 안 하셨어요? 했었고 저 연금 저축 하나 딱 있었어요. 저도 펑펑 쓰고 다니긴 했었어요. 신혼 전에는 딱 그거 하나 소득공제 때문에 하라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거 딱 하나밖에 없었고 결혼 부모님 얘기가 도움 이제 받고? 나오면서 이제 지금 아내하고 둘이서 흔히 말하는 월급을 서로 공개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모아볼까 그래가지고 시작하고
집도 그러면 우리가 은행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아. 우리가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전세자금 대출로 가능성 좀 보려고 하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가능하겠구나 맥시멈을 잡은 다음에 그 수준에 맞는 집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 다 전세 기준이야 다. 네.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결혼 얘기가 나온 부터. 저희 반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반년 네, 정도? 딱 반년 정도 그렇게 연애를 해가지고 얼마나 하셨어요? 1년 반. 아. 예, 1년 반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전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오픈을 안 하고 서로 오픈을 안 했었고요. 그래서 아. 둘 다 확인을 해보니까 어차피 둘 다 뭐 집에서 도움을 받을 형편은 솔직히 둘 다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일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모은 게 얼마야? 할수 있는 나도 없어, 부분에서. 너도 없어. 그럼 지금부터 먹자. 그래가지고 대출 받아서 그냥 우리가 갚아가면 되지.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그래서 집도 되게 싼고 전세를 이렇게 그 당시 전세가 7, 8천만 원. 오 진짜. 물론 요즘 전세가 엄청 오르겠지만, 네. 예. 아, 요즘 결혼도- 아니지 참. 네. 아. 결혼도 타이밍인 근데 그 것 당시에도 같아요. 전세값이 2억 정도 했었거든요. 2억 얼마 맞아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7, 8천짜리 찾아서 시작했었어요. 되게 오래된 아파트. 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이상적인 그런 결혼을 하셨고. 아니야, 쟤도 까보면 많이 나와. 아, 그냥 아무튼 제가 빠져 있는 그런 환상에 있는 그런 정말 두 분이 사랑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뭐 작은 뭐 좀 저렴한 집에서라도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환상에 빠져 있는 그런 결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아까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린 게 저도 그렇게 시작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똑같다고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힘들어요, 네네. 솔직히. 힘들긴 해요. 근데 소소하게 그걸 서로 이렇게 조금씩 갚아가는 재미도 솔직히 있어요. 그렇게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보편적인 사회를 지배하는 그 결혼의 어떤 자금을 이렇게 마련하거나 운용하는 어떤 그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남자 쪽으로 아직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커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전세를 한다든지 뭘 할 때도 예, 주체가 아무래도 주체가 남자 쪽에 쏠리는 경우가 아무래도 있긴 있어요. 하죠. 예, 아무래도 아무래도. 있어서 결혼하기 전에 뭐 얼마 정도? 사실 평균적인 그 금액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뭐 여성은 뭐 3천 얼마의 기준이었고 남성은 뭐 7천 얼마의 기준이었고 근데 최근 자료.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그럴 것 봤을 같아요. 때는 이제 액수가 최근이었던 것 같은데 본 시점은 최근인데 최근 2, 3년간 집값이 정말 그러니까요. 네. 많이 올랐거든요. 저도 사실 예산을 정확하게 5천만 원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다가 그거보다 훨씬 더 오히려 더 넘어간 상황이었. 결혼에 투자되는 총 비용 자체가 그쵸. 아예. 그래요? 그래서 오빠랑 한번 그것 때문에 싸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아예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 돈을 때문에. 열심히 어, 쓰는 쓰는. 내 자기 개발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고. 왜 하고 싶은 거에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지금 저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 자금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생각이. 그래서 요즘은 더 좀 그런 연장선에서 결혼이 좀 옵션처럼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프로님이나 매니저님이나 저희 셋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네. 뭐 2살, 3살, 뭐 많아봤자 5살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조금 차이 나는 그 시대적인 차이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주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결과를 좀 나타냈던 것 같아요. 아,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그 사이에 5년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이때까지만 해도 결혼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요. 필수적인 항목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하면 저 같은 경우 주변에 필수보다는 선택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세대까지가 딱 그런 것 같고요. 어. 저희도 선택을 많이 하는 세대였는데 아마 다 그때 뭐 상투 트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세대신 것 같은데 네 결혼하시면서 제가 요즘 최근 결혼한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최근 2, 3년간 결혼할 때 결혼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맞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할 때 이랬던 게
내가 예상했던 범위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결혼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다 보니까 내 뒤에 계신 분들은 진짜 결혼을 생각할 때 조금 힘들다라고 느껴지겠다라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주변에 결혼 당연히 해야지는 진짜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당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면 하겠지 정도? 예, 요 정도로 바뀐 것 같고 심지어 난 절대 안 해도 정말 많아진 것 같고. 네. 앞으로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결혼이 어찌 됐든 아까도 계속 나왔던 얘기가 돈. 이런 사회적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것 같아서 좀 세상이 좀 좋아져서 이제 못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안 하는 게 또 낫잖아요. 내가 선택에 의해서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올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네,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이면 되지 뭐 도저히 못하겠다 이건 좀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 아프죠. 네. 마음 아프죠. 네, 이렇게 고민이 너무나도 지금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들도 뭐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의 고민은 또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고민 해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부터 알아볼 텐데 첫 번째 고민은 이렇게 효진님 읽어주시죠. 10년차 여자 직장인입니다. 올해 나이 33, 미혼입니다. 저는 현재 제 삶에 100%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에 대해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이 있어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샌드위치 연휴가 끼어있는 주에 체코로 여행을 가려고 총 5일 휴가를 올렸습니다. 부장님께 결제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아니 이렇게 길게 어딜 가려고? 체코 여행하려고요. 체코? 야, 혼자 사니까 좋구만. 이렇게 뭐 길게 여행도 다니고. 근데 돈도 모아야지. 무슨 체코? 제 월급이 얼마인데 이 정도는 다녀올 수 있지 않아요? 아니, 나이가 많으면 돈이라도 많아야 남자랑 결혼도 하고 그러지. 떼끼. 이런 말을 어떻게 밥 먹었어 하듯 편하게 내뱉을 수 있는지. 저희 부장님은 부모님보다 제 결혼을 더 많이 걱정합니다. 제가 차장님이 주선해준 소개팅을 거절했더니 지금 남자 가릴 때가 아니야. 김 과장 나이를 생각해야지. 또 나이 타령을 하더군요. 회사에 누가 청첩장이라도 돌리면 아유, 내가 우리 김 과장 청첩장은 좀 받고 퇴직해야 될 텐데. 제가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원피스를 입고 갔더니 김 과장 드디어 선보는 거야? 어이구, 잘 생각했네. 빨리 결혼해야지. 저를 보면 결혼 말고 떠오르는 게 없는 걸까요? 저를 볼 때마다 결혼해대니 미칠 것 같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다고 말해도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꼭 결혼할 생각 없다고 말한다며 제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 결혼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걱정해주는 거라며 서운하다고 하십니다. 이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저희 부장님 입 막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제가 대신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거 사과를 드려야 될 것 너무 이 같아요. 멘트들이 좀 너무 심한데요, 이거는? 너무 오지랖이 넓으신 분이시네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의 그쵸. 단면이고요, 사실. 흔히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일어날 수 이런 있죠.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살해 당사자를 네. 뭐 인격적으로 모함하거나 진짜 이건 아니면 인격적 뭐 모독 이러려고 아니에요? 하는 의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냥 아니라고 봐요. 관심이고 어떤 그런 표현의 방법이라고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본인이 자라왔던 어떤 그런 세대 속에서는 크게 이제 그때는 그게 맞았다. 직장 선후배 사이의 어떤 애정과 관심과 이런 표현의 일환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사실 이제 인격적인 모함으로 또는 이제 인신공격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게 많은 거고요. 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친척들이 저런 말 해도 난리잖아요. 하면 안 되는 게 됐는데. 난리 나지. 안 되는 게 그럼요. 됐는데. 난리 나지.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뭐라 그럴까. 예전 스타일로 이분께서는 사연을 주신 그 과장님에 대해서 싫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기 표현하는 방법이 그치. 그냥 서투르. 좋아하는 후배인데 되게 서투른데 자꾸 그런 식으로 그냥 난 널 관심 있어. 그 관심이라는 게 나를 후배라서 좋아해. 자꾸 이렇게 어필하는 것 같아요. 아기보다는. 한마디로 오지랖이군요. 네, 그런 건 거 같고요. 오지랖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잘못된 걱정이라든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 걱정. 그런 거로 비춰지지 않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그게 이제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않으시고 어디까지나 애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친하니까 할 수 있는 생각하시니까. 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 미치지. 거야 사실. 예전 그렇죠. 팀장님 중에 약간 이런 스타일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겪어봤던 경험인데 꼭 결혼을 주제로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셨는데 네.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상대방이 듣기에는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근데 좋은 말은 아닌 거예요? 기분이 나쁜 말인 거예요? 기분이 기분이 나쁜 나쁘지. 말이죠. 둘 다죠 사실. 사연 근데 읽으면서 뉘우치고 있습니다. 입 막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시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입 막는 법은 없습니다. 없지. 네, 그분은 계속 하실 거예요. 이분이 좀 내가 좀 잘못을 했구나라고라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미 하셨어요 표현을. 이미 그건 제가 걱정할게요라는 최후의 말까지 한 거예요. 네. 그게 최후의 말인가요? 제가 아까 그분에게 빙의했을 때 전혀 그렇게 막 최후의 말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어떤 이런 식의 어떤 대화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사실. 그냥 차라리 대놓고 진지하게 불러다가 다 불러달라고 부장을 물어봐. 부장님 따라나오고 부른다는 표현이 좀 따라나오고. 그렇긴 한데 부장님께 요청을 해서 그냥 진지하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기는. 직접적으로? 네. 그럴 수밖에 없지. 네. 그렇게 하면 들으실까요? 그 부장님 삐질 거예요. 근데 삐지는 거를 차라리 냅두는 게 좋아요. 그게 선이야. 그게 그쵸. 선이라는 거를 그쵸. 지켜지게끔 맞네요.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사실은. 삐지더라도 내가 이제 듣기 싫은 얘기 더 이상 안 들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렇지.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진 않고 한 두세 번은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부장님이 나의 뭐 어떤 앞길에 좀 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 야, 길에 이거 진짜 답이 없는 글쎄, 상황이네. 오히려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 팀장님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셨다고. 네네네. 결혼 관련돼서도 이렇게 무례한 얘기들을 가끔 예. 하셨었는데 정작 결혼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래요? 아니 그것보다는 이제 일에 대해서 또 갑자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어차피 같은 주제는 아니지만 비슷한 약간 패턴으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정말 듣기 싫으시면 그냥 퇴사를 하시는 게 오늘 또 이직과 퇴사가 답이 되는 이런 제일 상황이 좋고요. 발생했네요.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정말 진지하게 불러다가 두세 번이라도 싸워서라도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얘기를 해서 그 선을 만드는 게 좋겠죠. 맨날 신청해야지. 약간 이제 방법을 좀 다르게 쓰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확실한 거는 선을 그으면 아무래도 그분도 인지해서 아차 싶으면 이제 하는데 그분이 이제 뭐 굳이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하실 수 있겠지만 관계가 되게 불편해질 수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있거든요. 문제죠. 사실은. 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본 거는 여자 팀장님이셨는데 저하고 동갑인 여자 차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결혼을 안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자기 삶을 즐겨요. 여행 많이 다니시고 그러면 그분이 누구야 너 결혼해야지 뭐 비슷하게 맨날 하니까 그분 말고 다른 분이 맨날 그냥 하지 마세요. 요즘 그런 말 하는 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 옆에서? 그래서 옆에서 계속 옆 하니까 사람이 해줘야지. 네, 옆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팀장님 자기가 무식적으로 또 그런 말 하려다가 아, 자, 이러면 하면 안 됐지. 그냥 농담식으로 툭 던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팀장님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이러면서 그냥 농담만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분이 좀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구슬린 것도 도움을 방법인 것 같아요. 요청한다. 설계, 설계. 네, 설계하는 방법이네요. 거예요. 네. 설계, 실제로 설계. 그러니까 그 팀장님이 약간 조심하더라고요. 아, 이런 게 그래야지. 좀 싫어하는구나. 근데 원래 많이 그것도 시키더라고요. 좋은 그런 성향의 분이 계셔야 돼요, 사실은. 동료분들 중에 그 코드 네.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한 그게 분은 제일 계시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단둘이 있는 팀 아닌 이상.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오히려 구조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또 회사의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 결혼하시고 비슷한 연차분의 팀장님께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네. 분 이런 분이 있으면 베스트죠. 좋은데 그런 거 실수하라고 맞아요. 하시면 안 돼요. 좀 그런 말을 누가 뭐 던져줘야 돼요. 너무 신입애가 갑자기 부장님 프로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이렇게 그러면 될 수 이제 있으니까 선은 그어지는데 신입과 부장님이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성공이네요. 아싸 이득 어부지리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신입이 들어오면 또 다음 신입에게 이렇게. 내리. 네. 아무튼 참 해결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옆에 하고 계시는 게 지금 뭐 부장님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을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했지만
잘 안 들으시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면 삐질 것 같고 나라면 면담 신청하고 가서 울겠어. 우는 방법도 상대방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가 남자분이면 있는 통할 거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황에서 내가- 우는 모습을 상상했더니 안 통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우는 욱할 수 모습을 있겠다. 무섭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예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을 대응하는 방법이 또 눈물이 또 끝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한번 해요. 울어 왜 못해? 그러니까. 한번 하면 되지. 근데 막 눈물이 막 이렇게 꺼낸다고 얘 연기자도 아니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장전을 그러니까- 하고 가야겠죠. 그쵸. 그렇지. 장전을 그렇지. 이렇게 감정 네, 컨트롤 좀 그거를. 하고. 네, 그렇죠.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거 확실한 방법이에요. 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퇴사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그쵸.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라. 이것도 그쵸. 괜찮았던 것 같고. 1대1로 울어버리면 끝나. 이거는 뭐 제가 뭐 아직 공감은 안 되지만 뭐 그 진짜 끝난다고 하셨으니까. 진짜. 네. 상상해보니까 끝날 것 같긴 해요. 끝나긴 아, 뭔가는 진짜 뭔가 끝나는- 이해될 것 같아요.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 정도로 힘들었어? 네, 이렇게 이해는 그럴 될 수도 것 같아요. 있겠네요, 네, 진짜. 미안하다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참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러네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는 괜찮은 또 기승전 선택을 퇴사해서 갈 뻔하다가 또 괜찮은 해결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선택을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사례를 많이 다뤄봤지만 오늘처럼 제가 명쾌한 해답을 내본 적은 없는 그래요? 것 같네요. 세 분께서도 계속 결혼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혼을 하면서도 이제 충분히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네, 일과 결혼 모든 것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